자, 일단 뭐 기본적인 전달상 전달을 드리고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난주 이제 개정상 일단부터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건축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점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 설계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방산업 카페 보시면 뭐가 개정됐냐면 예전에 일전에 한번 언론에서 크게 노출됐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거 뭐냐면 생활용 숙박시설을 분양을 했죠.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개인한테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재산권 행사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그런 분들 문제가 언론에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시설로 이제 용도를 변경을 해주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개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줄게 대신에 자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시뮬레이션은 뭐냐면은 성능위조 설계 같은 자 그런 경우 우리가 화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피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 즉 그러니까 우리 콘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안에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리 같은 거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활용 숙박시설이거든요. 일반 숙박시설은 그런 거 없잖아요. 호텔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모텔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 안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들을 대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용도로 예전에 분양을 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되니까 그것을 업무시설, 즉 그러니까 오피스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용 오피스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거의 이제 주택 용도로 쓰이는데 그런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업무 시설로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줄 때 소방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소방 안전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같은 화재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보면 성능위조 설계 관련한 자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고시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도 규정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침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관리자 시험 전에 개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고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설계 및 시공에선 출제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능이 설계니까. 그러니까 이건 딱 원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개정 딱 돼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개정되겠구나. 개정되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예상으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봐야 되면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이 개정이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계 및 시공에서 성능 설계 관련한 기준들이 있죠. 그죠? 이제 예전에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초호청 특별법에 있었던 피난 안전구역 같은 거, 건축물의 피난 방안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었던 뭐 기타 등등 수용 인원 관련 그런 부분들 몇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25번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0.01539cm/s 유랑으로 지름 30cm인 추출관 속을 비중 0.85, 점성계수 0.103 Nm 제곱의 유체가 흐르고 있다. 길이 3,000m에 대한 손실 수도는 약 몇 m인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힌트를 한번 보자고요. 손실 수도를 구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성계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손실 수도가 있고 점성계수를 주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손실수도 그러면 손실수도 구하는 공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달시 방식 하전 일람수에 있죠. 그러니까 하전 일람수라는 걸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마찰 손실 계수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대로 F는 뭐 0.001 뭐 이렇게 되든지 수치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었었고, 하나는 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까? 레놀드 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 F는 레놀드 수분의 64라는 거. 그럼 레놀드 수는 미호분의 로 VD였고 미호분의 VD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찰 손실 수도 이렇게 구하거나 마찰 손실 압력을 이라고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비중량 감마, 양쪽에 감마 하게 되면은 그럼 이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조건은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를 구할 수 있는 조건? 레놀드 수. 왜냐하면 레놀드 수 앞선 시간에 설명을 한 게 이거는 요 조건이 있으면 레놀드 수를 생각해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점성계수가 주어지거나 동점성계수가 주어지면 자 그러니까 점성계수가 주어졌습니다. 0.103 주어진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점성계수가 주어졌으니까 로 VD 들어가게 되는데 비중이 0.85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 S는 로 W의 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얘죠. 그러면 자 밀도는 S 자 곱하기 로 W에 해당을 하게 되면 얘가 0.85죠. 얘는 물의 밀도니까 1000kg/세제곱미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0.85 곱하기 1000이죠. kg/세제곱미터가 주어졌습니다. 점성계수 0.103 뉴턴 세카/미터 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뉴턴 자 세카죠. 세카/미터 제곱 이렇게 줬으면 여기 있는 이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단위 변환하려고 하게 되면은 F = MA 맞습니까? 자 뉴턴은 kg/m/s 제곱 얘를 대입하면은 어떻게요?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 취한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분의 단위 변화는 이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VD 이제 남았네요. VD 남았는데 VD 남았으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뭐였습니까? Q는 AV 조건이죠. 맞습니까? 유량이 있을 것이고 0.01539cm/s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 30cm 있습니다. 4분의 8D 조건이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는 조건? VD 구하는 조건. 그러면 얘가 구해졌고 자 그러면 레놀드 수분의 60단위가 마찰 손실 개수가 주어진 그런 상태로 지금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달심망년식은 얘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주면 쉬운 과거 한 5회인가 뭐 6회 정도 이렇게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거든요. 원래 시험에. 그리고 그 외에는 레놀드 수분의 64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Q는 앱에서 구경 D 조건 주어졌습니다. 유석 조건 주어져서 남아있는 거는 얘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손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손실 플러스 부차적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손실 부차적 손실 나누지 않고 그냥 길이가 얼마인 3000m인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게 상당관 길이를 구하는 걸 했습니다. LE는 F분의 KD 이렇게 해서 부속의 부착 손실 개수 주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엘보가 하나인, 엘보가 두 개인, 실제 길이가 얼마인, 그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이렇게 T가 있고 밸브가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얘 엘보, T, 이런 이제 밸브 뭐 필요할 경우 레누시아 이런 분들은 부차적 손실 개수 K가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LE는 F분의 KD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순산 길이가 100m인데 그러면 부차 손실이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이렇게 해서 4개 다 하면 뭐가 된다? 전체 주손실 플러스 부차 손실 된다. 요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길이로서 우리가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예상해야 되는 문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구조적인 측면이니까 항상 문제 조건에서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는 조건 뭐예요? Q는 AV 조건 주어졌잖아요. 그죠? 유량 구경 주어졌고, 그리고 비중 주어졌고, 그리고 점성계수 주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요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달시방 역시 이런 분들은 또 출제가 될 개연성이 있죠. 자, 그래서 H는 FD분의 L, 2지분의 V제곱, 그래서 0.3, 구경, 그죠? 그리고 길이 3000m 이렇게 주어졌고, 자, 유속 구하는데 유량이 있었었고, 구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속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거기서 마찰 손실계수 F는 레놀스분의 64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점성계수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U분의 로이드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중 주어졌습니다. 그래, 0.85 주어졌으면 그대로 이제 대입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수하게 되고, 537.233. 자, 분의 6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마찰 손실계수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파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얘를 요렇게 끊어서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죠. 즉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자 처음에 요거를 다이렉트로 요렇게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많은 실수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얘를 요 정도로 잘라서 요렇게 대입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쓰는 분들 우리 연습 필요하자면 기사 실기 때 기계 분야 하셨던 정도로만 해도 계산기 사용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자, 구경 0.3분의 3000. 자, 2점. 이 곱하기 9008분의 0.217. 요렇게 이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 0.286이, 그래, 0.286. 요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이 2.4cm per 분. 유속이 3m/s일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출적 배관 구경, 그리고 조건상 토출량을 방사할 경우 기준계수는 몇 개로 계산되는가? 달시의 버식을 적용해 입상간의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하시오. 단 입상간의 구경은 150mm, 마찰 개수는 0.02, 높이 60m, 유속 3m/s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또다시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엄청 쉽죠. 아까 이제 왜 이제 출제됐는데 뭐 Q는 AV 조건이라는 형태로 봤었을 때 우리가 유량이 있는 상태. 자, Q는 AV에서 뭐가 있습니까? Q는 AV에서 유량이 있는 상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유속 가지만 6m, 기타 배관 10m. 요거 조건 주어진 건 마찬가지죠. 요거는 관리 규정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당연히 구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계당 얼마? 80lpm. 자, 그러면 눈 감고 들고는 30개 이렇게 됩니다. 자, 차후에는 달쉐버식을 적용하여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쉐버식을 쓰라라는 형태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으나 차후로는 어떻게 할 공사니까 이런 거 딱 빼고 뭐 주어지는 겁니까? 마찰 손실계수. 앞선 문제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성계수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고 이런 케이스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출적 배관의 구경, Q는 AV 이렇게 해서 구경 구할 수 있고요. 뭐 D는 여기서 우리가 뭐 산수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4Q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상 해왔던 그런 부분. 그리고 130mm로 산출되니까 고층 구경일 경우는 어떻게 표현한대? 150mm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층경이 아니고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고층경이 아니냐는 그게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이미 주어진 이제 그런 상태인데 대입해서 이제 풀면 되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아주 쉬운 문제. 자, 조건에 따라 노즐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배관의 내경은 65mm, 노즐의 내경은 19mm. 자, 마찰 손실 개수는 0.064. 노즐의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 자, 이건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연 축소관인데 여기는 이 부분들을 계산하려고 하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조건을 주기도 만들기 복잡하니까 얘는 무시한다. 자, 요 말 때문에 전체 마찰 손실이 무시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마찰 손실 개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손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지점이고 자, 노즐 이유가 2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1지점, 2지점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어떤 형태? 베로니 정리가 이제 나타나시게 되겠죠. 즉 그러니까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교환의 제곱 플러스 Z1 꼴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델타 H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는 무시되는 겁니까? 수평이니까 위치는 무시가 되죠. 노즐 무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자, 1지점에서는 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속 V1, V2 있습니다. 자, 그리고 P2. 자, 노즐이 유니까 얘는 빵이죠? 대기압 상태는 빵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P1, P2라든가 V1, V2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남아있죠. 자, 늘상 그래왔듯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 주어졌습니다. 구경 주어지니까 Q는 A1, V1 이퀄 A2, V2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유량이 없네요. 유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V1은 A1분의 A2, V2와 같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V1은 X, V2와 같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일종의 유속의 비율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자, V1을 대신에 넣을 수도 있고요. V2를 대신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넣는 게 더 편하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속의 방정식이 당연히 쓰여집니다. 항상 그랬듯이 뭐하고 베르누이 정리하고 연속의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유량을 주어져가지고 V1, V2를 대입했는데 유량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V1 내지는 V2 유속의 비율을 대입할 거야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부분, 변수, 그러니까 유속 정리됐고, 그리고 압력에는 빵이고, 얘 하나만 남았네? 그러면 마찰 손실은 어떻게 되지? 얘를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0.5MPa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압력이 있네요. 자, 여기는 0.5MPa 압력이 있는 상태. 압력 환산하면 되는 부분. 여기는 전체 길이가 100m입니다. 자, 마찰 손실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마찰 손실 계수가 주어지면 일단 우리는 뭐를 전제로 가는 겁니까? 달시 방정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달시 방정식, 즉 H는 F, 자, D분의 L, 2분의 V 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유속은 1점이니까 V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찰 손실 계수 있고요. 구경 65mm 있었습니다. 길이 100m 있었습니다. 기타 손실은 무시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된 힌트를 보게 되면 K 2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정리된 거 맞습니까? 즉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로 됐어요? 자, V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V1이라는 힌트가 결국은 V1 전체 V1 이렇게 정리되면은 상수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힌트입니다. 힌트. 그러면 지금처럼 V1은 X, V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V2는 X, V1 이렇게 되도록 뭔가 어떻게 치환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힌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제 어떤 시간을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구조만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괜찮다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베르니 정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르니 정리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결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속의 방정식 나왔습니다. 자, 실제 손실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조그만 함정을 하나 팠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 계수를 줘서 실제 유체라는 형태로 뭐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 달시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달시 방정식이 어떤 과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리돼서 대입되는가에 따라서 V1을 정리할 거냐, V2를 정리할 거냐,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 문제란 말이에요. 요것만 되면 요 문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즐의 유속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V2를 계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V1을 구하면 V2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맥락은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는 자칫 잘못해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V1 넣을까 V2 넣을까 헷갈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결국 문제를 풀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이렉트로 원샷으로 가냐 안 가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베르니 정리 당연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방추로 정합은 0이고 위치는 동일하니까 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델타 H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H를 먼저 구합니다. 자, 델타 H는 해가지고 기타 등등 상수만 정리를 해가지고 보게 되니까 배관의 유속, 그죠? 뭐 이거는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5.203 배관 V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유량은 자 같은 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Q는 A1 V1 이꼴 A2 V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배관의 유속, 노즐 대신에 쓸 수 있는 배관의 유속을 보게 되니까 11.70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얘 대신에 가지고 전체 정리가 되는 것들 0.65 MPa 자 그래 0.0098 메가 뉴턴 퍼 세컨드입니다. 얘를 환산하든 얘를 환산 둘 중에 하나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 얘도 배관 얘도 우리가 마찰 손실을 해가지고 전체 환산을 하게 되니까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요령을 아시겠죠? 그죠? V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속을 구하게 되니까, 배관의 유속을 구하게 되니까 2.065.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속의 비율이 이미 주어진 상태니까 노즐의 유속은 당연하게 구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이렉트로 갈 거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를 하나로 줄이는 거.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분들이고요. 자, 직사양 수학 노즐에서 200리터 퍼분의 유량이 방사되고 있다. 관의 지름은 2인치, 노즐 끝의 지름은 1인치, 노즐 끝에서 발생하는 국부 손실을 구하시오. 단 K는 5.5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암맥피는 감마 H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자 돌연 축소가 아니냐, 돌연 확대가 아니냐 이제 문제 정도 되어 있는데, 돌연 노즐은 돌연 축소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자 보시면 요렇게 축소간 요렇게 주어지는데 이 K 값을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축 개수를 주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풀 수를 없는 게 요 교축 단면이 발생하는 요 V0가 되는 요 단면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주기가 힘드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연 축소한 손실 개수를 해서 다이렉트로 5.5로 바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수축 개수를 주어질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돌연 축소한 손실 개수하고 수축 개수하고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K 대신에 어떻게 수축 개수 CC 분의 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주어지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면이 주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만약 실제로 출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요까지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냐. 요 문제는 지금 5.5를 주어졌어요. 그죠? 유량 Q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1인치는 2.54cm 이렇게 된 게 0.0254m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속을 구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속 이렇게 해가지고 A2 들어가고 기타 등의 V2까지 이제 구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돌연 축소한 손실. 자, 압력이라 했으니까 유체, 액체일 경우 비중량 감마 다이렉트로 곱해서 압력 P는 감마 H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감마 K 2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도 보게 되면은 항상 V0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V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됐는데 항상 V0 자 크고 빠르거나 무겁거나 이런 것들 위로 앞으로 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항상 공식을 했습니다. V0의 단면적이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죠? 유속이. 그래서 위로 앞으로 간다. 공식은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안찌림이 각각 300ml, 450ml 원간이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 안찌림이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매초 230리터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돌연 확대 부분에서의 손실 수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돌연 확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돌연 확대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V1, V2 주어지는 형태 얘는 뭐 기타 등등 조건이 없죠. 그래서 유속을 구할 수 있는 조건, 유속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Q는 A1, V1 이꼴 A2, V2 연속 방정식에서 돌연 확대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확률은 돌연 확대안이 조금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주기가 더 쉬우니까. 아까 촉수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줘줘요? K값 내지는 수축개수 C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개수를 주어지거나 수축개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주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V1, V2 구할 수 있고 유량 있고 구경이 있으면 당연히 유속 V1, V2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연 확대간 손실수들을 지금 같은 형태로 V1 빼기 V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은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유도하는 거로 출제가 됐거든요. 계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출제될 수는 알 수 없으니 이 두 가지 문제 케이스 정도는 좀 준비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배론이 정리라든 이런 문제 우리 활용되어질 수 있어요. 자, 어느 소화설비의 상류측 배관, 자, 내경이 25, 그리고 하류측 배관의 내경이 40cm, 확대 배관인 경우 상중 배관의 유속과 압력이 각각 1.5m/s 100kPa를 하루측의 수압에서 손실을 고려하여 수화소의 유속과 압력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의 차이였던 거죠. 즉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이제 책에 수록을 하고 문제를 의도적으로 좀 띄워놨죠.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같은 문제인데 왜 이게 답이 달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손실이 없었고 한 문제는 어떻게요? 손실이 있는 그 조건의 차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속을 구함에 있어가지고 이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감마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입니다. 감마분의 P2 플러스 2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델타 H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위치 조건 주어진 거 없습니다. Z1, Z2 소거됩니다. 자, 이렇게 소거되고, 자, 그러니까 구경 주어졌습니다. 구경 상류층에 25cm, 하류측에 40cm 이렇게 주어졌고 유소까지 하나 주어진 그런 상태. 즉 그러니까 늘상 그랬듯이 연소의 방정식, 자, A2, V2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주어진 조건은 뭐였습니까? 유량, 구경, 그래서 V1, V2 구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구경이 자 주어졌습니다. 상류층. 그리고 상류층에 유속이 각각 주어졌으면 그럼 뭐를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유량을 구할 수 있고 유량이 있고 구경이 있으면 당연히 V2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항상 베르누이 정리가 출제가 되면 뭐가 반드시 수반된다. 연소의 방정식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선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자 달시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로 했습니까? 돌연 축소관이라고 했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시 방정식이라는 게 했습니다. 자, 앞서 돌연 확대관 했습니다. 돌연 축소관 했습니다. 남 한 가지는 뭐예요? 하전일리암스 하나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실제로 출제 가능한 파트가. 그래서 여기서는 돌연 확대관으로 이렇게 손실을 주어지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전일리암스가 잘 쓰여지지 않고 당연히 달시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돌연 확대관, 돌연 축소가 아니라 형태로 주어지는 게 결국은 2분의 V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시 방정식이라든가 돌연 확대, 돌연 축소관 이런 분들이 상대해질 개연성이 조금 사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얘가 들어가든 그죠? 얘가 들어가든 그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는 연속의 방정식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류층 유속 그리고 상류층 유속 뭐 기타 등 조건에 따라 유속을 구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하류측의 압력을 구하면 P2의 압력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P1의 압력 조건 주어졌고 V1 주어졌고 V2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죠? Z1, Z2 그리고 델타 H는 기타 조건에 돌연 확대관 손실에 해당을 하게 되니까 돌연 확대관 손실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V1, V2만 있으면 어떡해요? 돌연 확대관일 경우는 연쇄 방정에 V1, V2만 있으면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돌연 확대관 손실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량 감마를 다이렉트로 곱할 수 있는 이유는 유체가 물, 소하수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비중량 감마를 다이렉트로 곱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유체는 그게 상하는 조건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비중이 주어지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그런 타입들. 자, 그래 하류축 압력, P2 압력 구하는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P1하고 이런 분들이 해결이 다 되면 P2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손실을 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37번 다음으로 대답하시오. 소화설비의 내경이 50cm, 길이가 1000m인 소수의 소형수가 80L/s로 공급되는 경우 마찰 손실 수도와 상당 구배를 계산하시오. 단
마찰 손실 계수를 람다는 0.04 간벽의 마찰 손실은 무시할 것. 자, 통수능이 80m 퍼분이 된다면 1에서 구해진 상당 구배를 정의한 유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찰 손실수도 상당 구배 그리고 이렇게 마찰 손실 계수를 람다 0.03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는 사실 버릴 수가 없는 특성을 설계미식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정도도 있습니다 정도 선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는 가자 뭐 그런 정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내경 50cm, 길이가 1000m, 배관의 소양수가 80m/s, 상당구배를 계산하시오. 마찰 손실 계수 주어졌으니까 달시 방정식이라는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조건에 각각 대입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조건들. 즉 그러니까 유속 이렇게 나타났는데 Q는 F이니까 A는 4분의 파이 0.5의 제곱에 메다의 제곱 8m/s에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은 0.008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어려우면 리터/s 하니까 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산수를 한번 해 보자고요. 자, 1세제곱미터는 어떻게요? 1000리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리터 없어지면서 세제곱미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나누기 1000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 아주 단순한 게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서 그렇게 구했고요. 마찰 손실수도 H는 F, D분의 L, 2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0.03분의 0.5분의 1000, 2 곱하기 9.8분의 0.407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 상당 9배, 자, 이건 기울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전체 이제 손실수도 즉 1000분의 0.51 정도 되는 거야라고 해서 메다당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 이걸 일단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통수능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통수능이 80m 버문이 된다면 1에서 구해진 상당 구배를 정하여 유량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통수능이나 송원세에 통수시킬 수 있는 최대 능력의 유량을 말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 Q는 K 루트 L분의 HF 이렇게 이제 구하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구한다 정도 선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L분의 HF는 이미 구해진 상태 80 조건이 있으니까 1.81리터 퍼분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공식의 단위를 화살표 방향의 SI 단위로 치환하여 유도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단위 변환하는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수학에서 쓰이는 공식 중에서 단위 변환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력 P는 자 PSI per feet 이렇게 됩니다. PSI는 파운드 스퀘어 인치죠. 그리고 피트는 30.48cm 이렇게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메가파스칼 per 메다 유량을 갈론 퍼분 1갈론은 3.785리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산하는 거. 자, 직경을 인치에서 1인치는 2.54cm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밀리미터 25.3mm로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환산할 거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변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비례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압력을 자 스몰 p를 라지 p로 스몰 q를 라지 q로 이렇게 각각 환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14.7 psi가 0.1013이면 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1pt는 0.3048m, 1갈론은 3.785리터, 1인치는 25.3mm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압력 P는 자, 결국은 얘를 기준점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비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그대로 P, 자, 스몰 p입니다. 스몰 p 대 라지 p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14.7 그러니까 0.3048 대 44.2196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0.10132요. 0.10132요 분의 0.3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1이네요. 1.
0.3048 이렇게 되죠. 즉 그러니까 14.7 PSI는 0.1013이오고 자 1pt는 30.48 즉 그러니까 0.3048 메다가 되잖아요. 결국은 비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만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상수다 정리하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얘를 대신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갈로는 자 기준점은 얘죠, 그죠? 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기준점이었으면 1갈로는 어떻게요? 3.785 그래서 유량 Q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정리가 되겠죠. 결국은 다 비례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압력 구했고 변화를 했고 유량 자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구경 마찬가지입니다. 1인치는 25.3mm 이렇게 되게 되니까 D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꺼번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P 이렇게 돼 있었고요. 4.52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량 1.85승 조도는 그대로죠. 구경에 4.87승 요런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수를 뽑아내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6.05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계산상의 오차가 조금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부분적으로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주 경미한 오차 범위거든요. 경미한 오차 범위 단위 변환해서 이렇게 약간 오차가 난다라는 거는 경험의 차이가 됐죠. 이 자칫 잘못하면 왜 숫자가 6.053 안 나오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환산된 값을 가지고 변환을 하면 6.053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6.174 이렇게 표현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이렉트 환산하면 약간의 오차 범위가 나옵니다. 차질 얌수 방정식으로 관리성의 압력 손실을 계산할 경우 다음 항목의 오차 범위를 각각 계산하시오. C팩터 15%, 그리고 배관 내경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의 경우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델타 P는 6.05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DQ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델타 P는 마찰 손실 압력이고 C는 조도고 D는 배관의 내경 유량, Q는 유량, 그리고 L은 배관의 길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조도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유량이 1.85승에 비례해 조도 1.85승 반비례해 구경의 4.87승의 반비례해 그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개념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C팩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오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자 마이너스 15%일 경우 플러스 15%일 경우 자 예를 보면 자 기본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유체 문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유체 문제가 기타 등등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항상 요령은 뭐냐면은 본래 식을 그대로 두고 원식이 요거죠. 앞에 뭐만 뽑아내는 겁니까? 상수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V는 자 루트 2G H가 되게 되는데 자 요렇게 수조가 있는데 여기 수조에서 자 본래 이제 수위가 H였어요. 근데 이 수위가 얼마로 2분의 1만큼 저 줄었을 때 그럼 유속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루트 2g에 2분의 h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를 약분해 버리면 그 뒤로부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다? 루트 2분의 1만 뽑아내서 루트 2g h가 되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에 v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요령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식은 냅두고 어떻게 상수만 뽑아내는 게 이런 문제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851 경우에 계산을 해서 즉 그러니까 0.85 1.85 승분의 1이죠. 얘는 1.85 승의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걔를 앞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상수를 정리를 하게 되니까 1.35 135%가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15%일 경우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니까 1.15에 1.85 승분의 1을 얘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서 얼마 되더라? 그래서 77%에서 135%라는 걸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경이라고 되게 되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5% 되니까 똑같죠? 0.95 자 4.87승이니까 그만큼 상수만 앞으로 뽑아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얼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해가 1.05 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CQ에서 1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포인트는 유체 문제에서 계산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더 약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시고 이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요령만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런 하질 염수 같은 경우는 뭐에 1.85승에 1.85승 내지는 4.8승에 4.87승에 비례해 반비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수치는 여기에 준해서 올라가야 돼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곱근의 비례를 한다, 1.85승의 비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이제 쓰여지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